안녕하세요. 많은 일을 겪고 이제는 저만을 위해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아직 우리나라에선 아빠보다 엄마의 희생이 많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래도 아이를 갖는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불행이 찾아온 저에게 아이를 갖는다는 건 어쩌면 이제 다른 의미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 제가 변화하게 된 계기이면서 절 괴롭혔던 시댁 식구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하고 이젠 저만을 위해 살고 있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제 직장 생활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일을 하던 여성이었어요. 비록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일한 만큼 그 성과를 알아주고 승진까지 하게 되며 일 욕심이 많아지던 시기였죠. 그렇게 제 일에만 몰두하며 지내던 어느 날 과장님이 자리를 비우게 되어 사장님의 사업체 미팅 자리에 과장님 대신 대리였던 제가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가보게 되는 자리라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그런 절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던 사람이 바로 상대 사업체 사장이었어요. 자꾸만 눈이 마주쳐 민망해하는 저에게 미팅이 끝나며 명함을 주던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답니다. 주희 씨, 저 혹시 다음 미팅에도 참석하시나요? 그 주희 씨가 오시면 괜히 회의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네요. 남편은 일을 핑계로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왜 사장님이 자꾸 나에게 연락하지? 이런 궁금증으로 저도 계속 연락을 받아줬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에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 남편과 전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한 사업체의 사장님에도 공손하고 친절한 남편의 모습에 저는 호감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결국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순조롭던 남편과의 관계와 달리 결혼을 하려고 보니 시댁에서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남편은 한 사업체의 사장이지만 전 중소기업의 대리일 뿐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제가 만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선자리를 잡던 시댁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집안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남편의 완강한 태도에 시댁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절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분가하는 것도 직접 시모를 설득했어요. 어머니, 이 사람도 일하고 저도 일하는데 아마 같이 살면 어머니가 더 힘드실 거예요. 으이구, 내가 네 속셈을 모를 줄 아냐? 됐어. 예, 넌 좋겠다. 그렇게 챙겨주는 남편이 있어서. 에휴,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선자리가 들어오는 걸 다 걷어차고 내 아들이지만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정이 떨어지는 부부가 많다고 하던데 전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렇게 절 위해서 나서주고 시댁과 부딪혀주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이 결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과 첫 신혼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다짐하듯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자. 내가 잘할게. 우리 서로 같이 잘해야지. 당신 일하고 싶은 거 다 해. 남편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꼈던 전 비록 직장을 다니지만 남편의 내조에도 신경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도 제가 바쁠 때면 밥도 차려주고 저희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순탄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 시점에 남편의 사업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저희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더욱 사이가 좋아질 정도였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 저희 부부를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저희에게 딱 하나 시련이라고 하면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넘었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는 저희에게 시댁에선 저를 볼 때마다 압박을 줬습니다. 남편과 전 일부러 피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 생각이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댁의 아이에 대한 압박은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들어왔는데 저희 집 비밀번호도 모르는 시모가 떡하니 소파에 앉아있더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내 아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들어왔다. 왜?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오냐? 아유, 집안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냉장고도 또 횡하고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뭔지. 넌 또 애가 저번보다 더 마른 것 같다. 저녁은 먹고 다니는 거냐? 아, 제가 요즘 일이 조금 바빠서 피곤해서 그렇게 보이나 봐요. 저녁은 회사 근처에서 간단하게 먹고 들어왔어요. 어머님은 식사하셨어요? 그럼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안 먹었겠냐? 나도 먹었다. 아니, 그렇게 밖에 음식만 먹고 다니니까 애가 안 생기지. 너희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여자가 자기 몸을 잘 간수하고 다녀야 애도 생기는 법이야. 밥 좀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집에 반찬도 좀. 아이고, 내가 말하면 뭐하냐. 또 다 잔소리다 하고 무시할 거 뻔한데. 시모는 밥 먹는 것부터 하나하나 다 모두 애가 안 생기는 것과 연관지어 절 괴롭혔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남편도 집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시모의 폭풍 잔소리를 저 혼자 다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죠. 너 있잖아. 그 일 좀 그만두면 안 되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다 벌어오면 넌 얌전히 살림만 하면 될 것을. 요즘엔 그것도 복이란다. 넌 복이 굴러 들어왔는데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사냐? 어머님, 저도 제 소중한 직장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랑도 이미 다 상의하고 회사 다니는 건데 자꾸 제 마음대로 구는 것처럼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제 아주 따박따박 눈을 부릅뜨고 대드네. 내 아들이 평소에 어떻게 지냈을지 훤히 보인다 보여. 아, 됐다. 뭔 말만 하면 아주 지들이 다 잘났대지? 어머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고 저도 그이한테 나름 내조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 네가 다 맞다 맞아. 아유, 뭔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겠네. 됐다. 나 간다. 시모는 그렇게 갑자기 찾아와 제 속을 뒤집어 놓고 가버렸습니다. 시모한테 기가 빨렸는지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모가 이미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한 번 알게 된 이상 계속해서 올 게 뻔한데 저는 그런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또 아이를 안 갖냐며 저에게 스트레스를 줄 게 뻔했으니까요. 남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여보, 나왔어. 어머니 왔다 가셨던 것 같던데 만났어? 아까 전에 가셨어. 여보, 우리 집 비밀번호 바꿔야 하지 않을까? 어머님이 이미 알게 되셔서 바꿔야 할 것 같아. 아, 그래? 근데 뭐 어머니가 그렇게 자주 오실까? 그냥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은 좀 불편해? 불편하기보단 어머님이 자꾸 아이 얘기 꺼내시면서 나 일 그만두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네. 당신도 혹시 내가 일 그만뒀으면 좋겠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당신이 일하고 싶은 만큼 했으면 좋겠어. 아인, 뭐 당신이랑 나 둘 다 갖고 싶을 때 갖는 게 맞지. 나만 갖고 싶다고 당신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갖게 하고 싶진 않아.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 고마웠어요. 보통 남편들이라면 화도 낼 법한데 성질 한번 안 내고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위해서라도 일과 내조 모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날 이후 남편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종종 남편의 회사에 먹을 것들을 사가지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남편과 꽤 오래 일했던 비서가 바뀌어 있더군요. 젊고 예쁘장한 아가씨였어요. 예쁜 얼굴만큼이나 싹싹한 성격이었던 비서는 처음 보는 저에게도 되게 살갑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내분이시죠?
사장님 책상에 있는 사진에서 뵀어요. 새로 일하게 된 비서예요. 잘 부탁드려요. 웃으면서 다가오는 비서는 구김살 없고 밝은 여자였어요. 보는 사람까지 기분 좋아지는 웃음에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저도 마음이 열리더군요. 비서와 인사를 나눈 후 남편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한 10분 뒤였을까요? 남편이 피곤한 기색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뭐, 당신 밥 좀 챙겨주려고 오늘 연차 냈어. 근데 비서분이 바뀌셨더라? 그 전에 일하시던 분이 꽤 오래 일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됐어.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새로 소개받은 분이야. 아참, 인사 한번 나눠야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괜찮아. 아까 잠깐 인사했어.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오늘은 내가 쏜다. 이거 어쩌지? 나 오늘 거래처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같이 못 먹을 것 같은데 미안해. 미리 연락 줬으면 말하는 건데. 그래?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괜찮아. 그럼 나 먼저 집에 가 있을게. 그래. 미안해 여보. 대신 일찍 들어갈게. 남편의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는데 비서가 웃으며 다가오더군요. 사장님, 사모님 정식으로 한번 인사시켜주세요. 그래. 여긴 내 아내고 여긴 새로운 비서 고성희 씨. 사모님, 앞으로 자주 뵐게요. 자주 놀러 오세요. 저희 회사에 남자 직원들이 더 많다 보니까 저 막 외롭고 그런 거 있죠? 그래요. 자주 올게요. 여보, 그럼 나 먼저 갈게. 이따가 집에서 봐. 그날 이후 남편의 회사에 찾아갈 때마다 비서는 저에게 직접 구운 쿠키라며 쿠키도 주고 살갑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제가 사장인 남편의 아내라서 잘 보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약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저에게 다가와 애교를 부리는 비서는 점점 저의 경계심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에 가기 전에 직원들 커피를 사주기 위해 들어간 카페에 비서가 한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더군요. 그래도 모르는 사이가 아닌지라 인사라도 할 겸 다가갔더니 비서가 울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 모습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할지 가서 무슨 일인지 말이라도 걸어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하던 저를 비서가 먼저 아는 척을 하더군요. 훌쩍거리며 그 비서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사모님. 제가 이런 모습까지 사모님께 보여드리네요. 저 너무 궁상 맞죠? 아니에요. 사람이 울 수도 있죠. 무슨 일 있어요? 그냥 회사에서 제가 너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본 모습은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만 봤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괜히 저 스스로가 작게 느껴지고 그런 거죠.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 너무 부끄럽네요, 사모님. 비서의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저까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느꼈던 감정과 비슷해서요. 저도 사회초년생일 때 혼자 비상계단 구석에서 울곤 했었거든요. 긴 말을 듣지 않아도 비서의 마음을 잘 알 것만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울 땐 울어야죠. 마음 좀 추스리고 들어와요. 깊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닌데 괜히 비서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서도 그랬는지 뭔가 그때 그 이후로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점점 비서와 저는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1년 후부터는 연락처도 주고받아 사적으로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죠. 남편이 회사에 있는지 어디 갔는지 모두 알고 있는 비서와 연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이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도 잘 알게 되고 저는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남편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지만 점점 비서의 사생활도 알게 되고 더 친한 사이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외식을 하려고 남편의 회사에 찾아간 날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서와 연락하며 남편이 오늘 일찍 끝날 거라는 걸 알고 갔죠. 그런데 사무실엔 남편도 없고 비서도 없더라고요. 의자에 걸려있는 외투를 보고
잠시 일을 보러 나갔나 싶어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곧 남편과 비서가 멀리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멀리서 봐도 다정하게 웃으며 걸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에 기분이 조금 이상했지만 제가 괜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애써 이상한 감정을 숨겼어요.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 보이긴 했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어머, 사모님, 저 보러 오신 거예요? 둘이 되게 친해 보이는데? 나 몰래 따로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여자들 사이에서 남잔 좀 빠지세요. 당신이랑 오랜만에 외식 좀 하려고 일 빨리 끝내고 왔지. 아, 성희 씨도 같이 먹을래요? 괜찮아요? 비서는 웃으며 너무 좋다고 했지만 왜인지 남편은 갑자기 얼굴빛이 안 좋아지더군요. 아, 내가 깜빡했던 일이 있는데 오늘 끝내야 해서 외식은 나중에 하자. 어? 사장님, 오늘 일 마무리하신 거 아니었어요? 같이 먹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이라서 따로 말을 안 했어. 어딘가 이상한 남편 행동에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바쁜 일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저에게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어요. 사모님, 그럼 우리끼리 단둘이 데이트할까요? 그래요. 나도 같이 먹으면 좋죠. 여보, 나 그럼 성희 씨랑 저녁 먹고 들어갈게. 그래, 맛있게 먹고 와. 성희 씨, 우리 아내 잘 부탁해요.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당신은? 근데 당신 저녁은 어쩌려고? 난 일 마치면 알아서 먹고 들어갈게. 둘이 맛있게 먹어. 그렇게 저와 비서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며 친해진 사람들은 있지만 아무래도 회사 사람들과는 사적인 얘기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은 애들 키우느라 바쁘다 보니 사적인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여동생 같은 비서와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고 속마음도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이를 자꾸 가지라는 시댁의 압박과 그것 때문에 고민 중인 제 마음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사모님, 사모님이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맞아요. 꼭 아이를 빨리 가지란 법은 없잖아요. 사모님 커리어가 더 중요하죠. 전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모님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사장님도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시어머니 말씀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를 원하는 시댁과 그래도 아직 일을 하고 싶은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는 비서 때문에 홀짝홀짝 마셨던 술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비서는 함께 울어주며 절 위로해줬고 저도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제 이야기라면서 비서의 이야기도 했는데 비서는 힘든 가정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온 강한 여자더군요. 그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그날 저녁 이후 저와 비서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서와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광경이 보이더군요. 남편이 혼자 주방에서 안주도 없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술자리 나지만 혼자 마시는 걸 처음 본 전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왜인지 고민이 가득한 얼굴로 불도 다 켜지 않고 앉아있더군요. 여보, 나왔어. 근데 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어? 왔어? 그냥 갑자기 맥주가 마시고 싶어서 간단하게 혼자 마시는 거지 뭐.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까 일해야 한다고 한 게 많이 힘들었어? 아니야. 근데 좀 늦었네. 아니 성희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더라. 나 되게 좋은 동생 하나 생긴 기분이랄까? 그래도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고 일찍 다녀.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평소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고 집과 회사만 다니던 저에게 친구들도 좀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라며 용돈까지 주던 남편이 제가 새로운 동생이 생긴 것 같다는 말에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반응에 저는 조금 놀라기도 했고 내가 너무 늦었나? 막상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니 가정에 소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친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일에 치여 피곤한 모습에 괜히 신나게 놀다 온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혼자 계속 술을 마시다 새벽에 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비서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다시 힘을 얻은 전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며 남편의 아침은 꼭 챙겨주려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셔츠를 다려놓는 생활을 해나갔어요. 그렇게 저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왜인지 남편은 점점 말수도 적어지고 집에서 밥 먹는 횟수도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했지만 저와 점점 대화도 안 하는 모습이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이 괜히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진탕 마시고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마시긴 하지만 잘 마시는 타입이 아니어서 무리해서 술을 마시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와선 대뜸 이상한 말을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당신 혹시 나 몰래 피임약 먹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피임약을 왜 먹어? 혹시 오늘 어머니 만났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피임약을 안 먹었으면 우리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애가 한 번도 안 생긴다는 게 설명이 안 되잖아. 뭐?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신 날 그렇게 못 믿어? 내가 적극적으로 알 가지려고 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피한 적도 없었어. 그런데 왜 내 탓을 해? 애 생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더만 당신은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잖아. 아니면 다른 남자 생겨서 안 하던 피임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래 바람피는 여자들이 피임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더만, 어? 술에 취한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 뿐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어서 참고 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지금 술에 취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렇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야 당신? 어? 내가 아침마다 밥 챙겨주고 셔츠 다려주고 그런 것들은 생각도 안 해? 당신이야말로 요즘 왜 그래? 나랑 얘기도 잘 안 하고 집에도 항상 늦게 들어오고 당신이야말로 딴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수상해. 뭐?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뭐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거야? 참나 내가 진짜 별소리를 다 듣겠네. 당신 그렇게 하고 싶은 일도 하게 해주고 시댁살이도 안 시켜준 게 누군데? 배은망덕하단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지? 어? 그리고 애도 말이야.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나 같았으면 노력이라도 하겠다. 뭐? 배은망덕?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했어? 당신이 먼저 나서서 한 거잖아. 됐어. 내가 술 취한 인간이랑 무슨 말을 해? 나중에 다시 얘기해. 저는 화가 나 얼굴까지 빨개진 상태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에 들어온 전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저에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사실은 남편도 아이를 원하고 있었나? 내가 요즘 남편한테 신경을 못 써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여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배려한 게 아니라 선심 쓰듯이 그랬다는 걸 알게 되니 무척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 대화도 하려고 하지 않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더군요. 저는 도대체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제가 말을 걸어도 입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남편 때문에 제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저에게 말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고민을 하던 전 그런 의문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 나는 정말 피하지도 않았는데 애가 안 생길까? 내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라는 생각이 말이죠. 차라리 검사라도 하고 나면 마음이 좀 나아질까 싶어 떨리는 마음으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불임이라는 거예요. 여자로서 불임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건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심경이더군요. 아이를 가지려고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갖고 싶을 때도 못 갖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정말 저 때문이라는 사실에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편에게 먼저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집에 안 들어올 생각이었는지 늦은 저녁이 되도록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집에 오라고 했죠. 자꾸 제 연락을 피하던 남편은 제가 아이 문제라고 하니 그제서야 집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데? 여보, 나 불임이래. 당시 남편과 저의 관계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들으면 저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바로 표정이 바뀌며 저를 마치 죄인 취급하더군요. 그래, 이상했어 내가. 그렇게 쉽게 되는 임신이 당신만 그렇게 안 되는 게. 당신 불임인 거 원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여태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나도 이번에 검사하고야 알았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 심정이 어떨지 궁금하지도 않아? 딴 남자들이랑 바람피고 돌아다니면 피임약을 하도 먹어서 불임도 쉽게 된다던데. 당신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나 만나기 전에 딴 놈들이랑 하도 놀아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뭐? 내가 불임인 이유가 그딴 거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장 사과해. 사과하라고. 내가 왜 사과를 해? 사과를 하려면 당신이 해야지. 여태 우리 집안도 속이고 게다가 나까지. 내가 뭘 속였다는 거야. 당신 진짜 변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야말로 속아서 결혼한 것 같아. 그렇게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계속해서 말싸움을 하고 있던 와중 벨이 울렸습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마침 시어머니가 온 거예요. 임신이 잘 된다는 한약을 다려 저를 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싸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는지 시모는 들어올 때부터 잔뜩 화가 나서 들어왔어요. 동네 창피하게 너네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며 싸우는 거냐?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남편한테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어? 적당히 네가 참아야지. 남편은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한약 상자를 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이 웃더군요. 어머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 불임이래요. 뭐? 애 못 갖는 몸이라고요. 시모는 제가 불임이라는 말을 듣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멍하니 땅만 쳐다보던 시모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막말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망할 거. 애도 못 갖는 애가 여태 일을 하고 싶네 뭐하네 하면서 지 시애밀 놀려먹어?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쩌다가 저런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선 쑥대밭을 만드냐 이거야.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아주 끝까지 지가 잘났대지? 네가 지금 할 말이 있어? 어? 멀쩡하지도 않은 몸으로 시집와선 뭐가 그렇게 잘나서 네가? 진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제가 불임인 게 제 잘못이에요? 여태 그렇게 저 괴롭히셨으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해. 이래서 집안에 사람 들일 때 그렇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 내가 이런 애랑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아휴, 아이고. 남편은 막말을 쏟아대는 시어머니 앞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군요. 저를 보호해주긴커녕 저를 무슨 벌레 보듯이 보는 그 시선에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막말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여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절 크게 힘들게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기 전 저에게 했던 남편의 말들, 그리고 저를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여태껏 해왔던 결혼 생활이 모두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태 이런 남자에게 고마워하고 내조랍시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까지 챙겨줬으니 제가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가지고 온 한약 박스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한약을 집어 저에게 던졌습니다. 이런 썩을 거. 내가 이런 것까지 해다 줬는데 뭐? 불임?
넌 진짜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거냐? 망하긴요. 저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 사업도 더 잘 되고 일이 술술 풀린 거 모르세요? 근데 불임이란 이유로 집안을 망하게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른이 어른다워야죠. 정말 수준 떨어지고 무식해서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 모르시죠? 뭐야? 너 말 다 했어 지금? 이제 막 나가자는 거구나? 저도 한 집안의 귀한 자식이에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껏 어머님 대우해드렸던 건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맞춰준 척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은 못 들어드립니다. 그렇게 한바탕 집안이 소란해지자 시모는 끝내 남편까지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전 연거푸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억울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의 180도 다른 모습을 보고 나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 전 냉탕과 온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치며 불안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과 대화로 풀어보려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슬슬 피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이런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나니 이젠 더 이상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속으로 이젠 갈라설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이유에선지 다짜고짜 시댁으로 찾아오라는 말이었어요. 여보세요? 나다. 오늘 집으로 좀 오거라. 할 말이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와야 한다. 갑자기 무슨 일이신데요? 어허, 어른이 말하면 네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너한테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으니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와. 이만 끊는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누굴 소개시켜 준다뇨? 전 그렇게 시댁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들어간 순간 소개시켜 준다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어요. 정말 엄청난 반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언니 동생처럼 지냈던 남편 비서인 성희였어요. 영문을 모른 채 의아하게 두 사람을 보고 있던 저에게 자리에 앉기도 전에 시모가 소리를 내밀었습니다. 그 봉투 속의 물건을 보고 전 2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바로 이혼 서류였거든요. 심지어 이혼 서류엔 제 서명란만 남기고 모두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이혼. 어차피 당신도 원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 사이 아슬아슬했잖아. 우리 솔직해지자고. 뭘 솔직해지자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며 물었더니 남편이 갑자기 성희 손을 잡더군요. 미안한데 나 이 사람이랑 재혼할 거야. 그리고 이 사람 뱃속에 내 아이가 자라고 있고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더라고. 그러니 여기서 이혼하자. 부차하게 이혼 못해준다 이런 건 아니지? 뭐라고? 쓰레기 같은 자식아. 참나. 어디 바람 필 사람이 없어서 비서랑 바람을 펴? 야 성희 너 네가 말 좀 해봐. 이러려고 나한테 접근했니? 이러려고 친한 척했던 거야 이년아? 잘 아시네요. 사모님이랑 친해져야 사장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뭘 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 탓을 하세요. 얼마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면 절 선택하시겠어요? 남자들 바람 피는 거 다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참 답답하네요. 비서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누가 제 머리를 치고 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일정을 비서를 통해 제가 알아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였죠. 비서는 저를 통해 남편의 모든 일정을 알아갔던 거였어요. 저는 순간 이성의 끈을 놓은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저도 모르게 그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달려들어 절 내동댕이 치고 비서를 보호하더군요. 남편도
아무도 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 탓하기 시작했죠. 너 지금 우리 새아가한테 뭐 하는 짓이냐? 폭력죄로 깜빵에서 콩밥 먹고 싶어? 이래서 출신이 천한 것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요. 됐고, 넌 오늘부터 내 며느리에서 삼진아웃 당했으니 다신 우리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거사. 어머님, 저 배 아파요. 빨리 저 여자 좀 쫓아내주세요. 배한테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오냐, 내가 쫓아내주마. 아주 그 상간녀의 성의는 벌써부터 시모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참 그 꼴을 보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주방에 가자마자 냉장고에 있는 물통을 가져와 그년한테 확 부어버렸습니다. 아우, 뭐야, 차갑단 말이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남편과 시모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물을 퍼부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당신 당장 그만하지 못해? 네, 저 미쳤어요. 이런 걸 보고 미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가 평생 저주할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제발 망하라고 말이죠. 제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나락으로 보내라고. 전 그렇게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지 않으려고 해도 나오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짐했어요. 전 결코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남편의 회사 사람 중 알던 분에게 비서인 성희가 어떻게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 비서는 회사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남편과 그렇고 그런 사이 같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은 비서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과 성희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전 눈앞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충격으로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며칠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며 지내던 저는 어느 날 내가 이러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일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더 이상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 시모 상간녀인 성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 7시까지 모 주소로 다들 모이라고 말이죠. 제가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 오라고 하니 30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니 네가 웬일이니? 그렇게 쉽게 이혼 안 해줄 것 같더니만 갑자기 이혼해준다고 하고 너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지? 그러게 어머님, 이 여자 워낙 영악해서 잘 감시해야 된다니까요. 한때 제가 친하게 지내봤잖아요. 보통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그것들은 절 보자마자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긴장의 태세를 유지하더군요. 이것들아,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니네도 니네가 하는 짓들이 얼마나 더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아, 두렵긴 뭐가 두려워? 우린 빨리 너랑 쪽내길 바랄 뿐이야. 왜 보자고 했어? 좋아요. 본론으로 넘어가죠. 제가 그쪽들한테 제안 하나 할까요? 뭐? 제안? 아주만 제발 입 좀 닥치고 계세요. 정확히 당신하고 저 여자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 원하는 거 말해봐. 드론 보자고. 전 이렇게 말을 하며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귀책 사유가 당신네들한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마음먹고 이혼 안 해주면 지금 이 뱃속에 있는 아이 호적에 올리지 못한다는 사실 아실 테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간녀인 넌 미혼모로 평생 살아야겠지? 뭐? 절대 미혼모로 살 수 없어. 그래서 조건이 뭔데? 2번째 뭐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내 명의로 바꿔주고 위자료로 5억 주면 그때 이혼해 줄게. 뭐? 아파트에 5억? 이게 아주 날로 먹으려고 하는구만. 절대 안 된다. 아, 그래요? 그럼 평생 저 여자 미혼모 만드시고 뱃속에 있는 당신 손주는 영원히 법적으로 당신 손주가 될 일 없겠네요. 저도 아쉬울 거 하나 없어요. 뭐 이렇게 살다가 저놈 죽으면 재산이나 물려받고 혼자 떵떵거리면서 살죠 뭐. 그럼 파토난 걸로 알고 저 이만 갑니다. 제가 이렇게 박차고 일어서려고 하니 갑자기 상간녀가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평생 미혼모 만들 참이세요?
그냥 저 여자가 원하는 거 다 줘버려요. 저 여자 진짜 독한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대신 어머닌 새 며느리와 손주를 얻잖아요. 제발 부탁해요, 어머님. 그래요, 엄마. 어차피 저 사업하니까 다시 벌면 돼요. 하루라도 빨리 저도 끝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남편과 상간녀는 시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돈 아까워라. 결혼 한번 잘못시켜서 집안 거덜나게 생겼네. 알았다, 알았어. 그 조건 받아들이마. 결국 그 세 사람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절 배신하고 절 농락한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평생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고 부모님께도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았거든요. 그냥 이혼해주면 그냥 호구, 바보로 낙인 찍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응당 조건을 내걸기로 했던 거였죠. 역시나 그것들은 제 미끼를 덥석 물더군요. 자,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녹음한 녹음기예요. 여기에 두 사람이 바람 폈다는 증거가 명확히 녹취가 되어 있고 애를 가졌다는 것도 남아있으니 나중에 절대 딴 생각하지 마요. 딴 생각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요즘 인터넷 무서운 거 알죠? 맘카페 커뮤니티, 신문에다 대문짝만 하게 너네들의 만행을 고발할 거니까. 저봐요, 어머님. 저 여자 보통 여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빨리 끝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고 그 조건으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두 사람 나락으로 보내버리지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게 한들 제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순간만은 시원하게 응징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엔 어차피 전 애도 없으니 위자료만 조금 받고 이혼당한 여자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 있듯이 최대한 내 미래를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과 살던 아파트를 팔고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과 시댁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해 정신과 몸이 망가진 것 같아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나름 취미 생활을 하며 새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혼 잘했다면서 절 응원해 주셨고 전 미안한 나머지 남편과 상간녀에게서 받은 돈으로 다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역시 항상 내 편이 되어준 사람들은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전 스스로를 치유하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예기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전 남편이 찾아온 겁니다.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인사불성이 되어 초인종을 막 눌러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제발 잠깐만 이 문 좀 열어줘. 할 말 있단 말이야. 시간이 늦은 시간대라 주위 분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우선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불대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다 속았어. 속았다고. 그 여자가 우릴 모두 속인 거라고. 뭐? 그게 무슨 말인데? 그 여자 애초부터 임신도 하지 않았어. 내 재산을 노리고 그런 짓을 벌인 거라고. 역시 벌 받았네. 아이고 시원해라. 알고 보니 그 상간녀는 임신하지도 않았으면서 이 집안의 안방을 차지하려고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쳤던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을 했다고 쇼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믿은 전 시댁에선 유산을 한 상간녀에게 옥신각신 공주처럼 대우해줬지만 재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임신했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어. 어쩐지 한 번도 나랑 산부인과 같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혼자서만 가려고 하더라고. 초음파 사진도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임신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내게 보여준 거였더라고. 그뿐인 줄 알아?
갑자기 몸조리하러 친정에 한 달 동안 갔다 온다고 하더니 갑자기 유산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간다고 하니 이미 퇴원했다고 하더라고.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위로해준답시고 돈으로 달래고 카드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했는데 결국 내 돈 2억을 들고 도망갔어. 그것도 젊은 놈이랑 바람나서 말이야. 꼴 좋네. 당해보니까 어때? 내가 3년 전에 당신한테 똑같이 당했잖아. 그래서 요즘 후회하고 있어. 안 그래도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이런 일까지 겪으니 정말 술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왜 찾아온 건데? 그냥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내가 먼저 당신을 좋아했고 당신을 두고 여우 같은 여자한테 빠져서 가정을 버린 내가 너무나 원망스럽더라. 내가 똑같이 당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고 미친 짓인지 알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이 그랬잖아. 매일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을 거라고. 어때? 당해보니까 아프지? 답답하지? 아주 미칠 것만 같지? 세상이 다 싫지? 하도 안 좋은 일만 생겨서 사실 얼마 전에 점집에 갔는데 나한테 귀신이 붙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 구술하자고 하는데 구술하기 전에 당신을 찾아온 거야. 정말 당신이 저주를 퍼붓고 있어서 이런가 싶어서. 그리고 직접 만나서 당신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에휴, 인간이 철들려면 멀었다 멀었어. 넌 아직도 미신을 믿냐? 암튼 이미 늦었어. 난 당신한테 이미 사과할 기회를 줬는데 그걸 뿌리친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몰랐니? 딱 봐도 계획적으로 당신한테 접근했다는 걸 내 눈에도 다 보이던데. 그리고 왜 나한테 사과라도 하면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아서 찾아왔니? 제발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번지수 한참 잘못 찾아왔어.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문 열어줬지만 다신 찾아오지 마. 그리고 나한테 사과할 생각도 하지 마. 네 마음 편하자고 하는 사과 난 받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전 우리 집 현관 앞에서 후회의 눈물을 쏟는 전 남편을 뒤로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전 남편은 본인이 그렇게 된 게 내 저주라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주를 풀고 싶다며 절 찾아온 거였어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짓을 벌이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직도 남 탓을 하고 본인이 정확히 무슨 잘못을 한 줄도 모른 채 무작정 사과하러 온 전 남편을 보니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들어보니 전 남편 회사는 은행 대출금도 갚지 못해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상간이한테 당하고 정신줄을 놓은 걸로 보였어요.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전 남편을 보고 자업자득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더군요. 죄를 짓고 제대로 벌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전 시모 또한 그 상간이한테 당하고 나서 옴져 누웠다고 했습니다. 저를 버리고 새 며느리를 들인 대가는 가혹하고도 참혹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이혼들 참 많이 한다고들 하죠. 3명 중에 1명은 남편의 외도,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고 합니다. 외도랄 거면서 왜 결혼을 하는 걸까요? 외도는 말 그대로 한 가정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부디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배우자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에게 축복만 있으시길 바랍니다.